예,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에서 촉발된 대입 개편 논의의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강력한 교육 개혁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. 잠시 뒤에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. 네, 일부 주요 대학에서 정시 비율을 높이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개편이 있을 걸로 예고됐습니다. 신세롬 교육 담당 기자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신 기자 어서 오세요. 예. 자, 이번 대입제도 개편, 사실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, 이게 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? 학생부 종합 전형, 이게 또 문제가 됐었고요. 네,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에서 불거진 것이 바로 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입니다. 때문에 오늘 발표 역시 이 학종 공정성 논란에 대한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예.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후보자 딸 대입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. 이후 교육부에서는 정수시 비율 조정에 대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.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시 모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고요.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서 그 결과를 이달 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예.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발표한 바 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촉발된 대입 공정성 논란이 이 고교 서열화와 정수시 비율 조정,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손질까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교육 관련한 당정청 회의가 줄곧 열려왔습니다. 예. 이 회의가 열린 뒤에 또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. 그렇죠. 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발표를 앞두고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했던 언급을 좀 종합해 보면요. 오늘 발표의 골자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에 대한 정시 비율 상향과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,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무엇보다 확대되는 정시 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것이냐,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. 네. 진보 교육계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시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정시 비율이 나온다면 그 비율은 현재 30%를 조금 밑도는 서울 수도권 대학들을 기준으로 해서 40%에서 45%까지도 높아지지 않을까,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또 저소득층을 위한 고른기회 전형도 좀 비율이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이 비율이 얼마만큼 제시될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학종에 대한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이 중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얼마만큼 또 일부 혹은 전부 폐지할지 여부가 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글쎄요, 시청자분들 또 바뀌는 건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진보 교육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또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교육계 반응 어떻습니까? 일단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또 학교의 현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반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라고 한다면 교실이 붕괴된다, 이런 주장입니다.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 수업 현장에서 정시를 위한 준비를 하다 보면 이 공교육이 포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, 이런 이야기인데요. 또 이러한 정시 확대가 경쟁 교육을 또 강화하고 향후 추진하게 될 고교학점제 도입과도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고등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 대학에서 또 대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각 대학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.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정시 확대가 교육 기회 불균형을 심화하고 또 고교나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. 또 일부 진보 교육감들도 이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. 전국 대학교 입학처장단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. 이들의 주장을 조금 살펴보자면 현행의 수시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입니다. 현행 수시의 취지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다양한 그 기준을 가지고 뽑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예. 대입 수능의 경우에는 또 점수로만 또 뽑게 되기 때문에 이 수시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. 이 같은 우려를 좀 잠재우고 교육 현장에 제대로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안착될 수 있을지는 오늘 내용이 나온 뒤에 또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역시 방점은 공정성, 형평성 강화. 그래서 정시 모집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학생부 종합전형,
학종이 그동안 일부 학생들에 대한 편파적으로 또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뭐 많이 교육부를 출입하셨지만 교육부에서 이처럼 내놓은 그런 배경들 또 취지 윤해 부총리가 지난번에 학부모들 만났을 때 상세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그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?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학생부 이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할 수 있지만 이 비교과 영역의 경우에는 부모의 능력이 많이 좌우된다 이런 지적인데요. 예. 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그 입시 논란에서 불거진 것 역시 이 비교과 부분이 가장 큽니다. 자기소개서라든지 혹은 수상 경력, 개인 봉사 활동 이런 부분들은 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인맥이나 능력이 많이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고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예.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에서 촉발된 대입 개편 논의.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고요.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좀 강력한 교육 개혁도 촉구를 한 바도 있어서 오늘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. 지금 한 10시 정도에 교육부가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소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일부 주요 대학에서의 정시 비율을 높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발표는 잠시 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. 예, 교육계 또 학생, 학부모의 관심이 컸던 만큼에 오늘 결과 브리핑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개편안의 사실 핵심이죠. 입시제의 주요 골격 중 하나인 정시 확대 비율, 글쎄 어느 정도 될지 또 서울 수도권 대학에 집중이 될지 기존의 권고 방침인 정시 30%에서 그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향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학종 얘기 좀 더 해볼게요. 이게 왜 교육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학생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그 외의 영역들이 많이 작용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미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과 스펙 중에서 소논문이나 진로 희망 분야와 같은 것은 이미 폐지가 된 바 있거든요. 예. 사실 이 소논문이라는 것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논문을 작성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얼마만큼 되겠느냐. 예. 또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야기거든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학생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좀 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과뿐 아니라 비교과 영역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예. 보통 보면 이 대학 입시 개편안은 미리 한 2년 전인가요? 이렇게 앞서서 발표가 되잖아요. 그렇다면 이번 반입 발표가 되더라도 이건 이미 2021학년도는 이미 확정이 됐을 것 같고요. 언제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십니까? 이번 대입 개편안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던 바였습니다.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입 개편에 대해서는 예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네. 네, 2021학년도까지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미 나와 있고 확정돼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신 기자. 앞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 미로 짐작해서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요. 상당한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.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정시 비율로 보입니다. 40% 이상 확대라고 권고라고 하긴 했지만 네. 비율을 못 박았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기도 했고 어떤 대학이 정시 비율 상향 확대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도 중심이었는 주요 부분이었는데요. 예, 예. 16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. 16개 서울 대학. 소재 16개 네, 대학이요?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기조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에 쏠림이 있는 학교들은 정시 비율 상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. 이 비율이 나온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정시 확대 비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40% 이렇게 나온 안이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.
현재 그 서울 주요 대학의 비율을 살펴보면요. 30%를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. 인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 비율이 현재 27% 수준인데요. 기존의 교육부 권고안이 30%까지 높일 것이었습니다. 이 기준은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한 것이었는데요. 이 공론화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란이 정시 비율을 45% 이상 높이자는 아니었습니다. 때문에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도 30%에서 45% 사이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네. 때문에 45%보다는 조금 낮은 40%가 이제 좀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예상했던 수준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능 개편까지 언급이 됐어요. 언제부터 어떻게 수능이 개편되는 건지 한번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? 네,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예고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게 되면 현재 수능이 과연 맞는 평가 방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. 때문에 이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인지 혹은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만큼은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. 이 시기를 언급한 것이 조금 눈에 띕니다.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고요. 이렇게 마련된 수능 체계는 현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에 적용이 됩니다. 이 시기는 말씀드렸던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와도 맞물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28학년도부터 그럼 적용이 되는 거네요. 네.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소개서 부분이 폐지가 된다고요? 맞습니다.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완전 손질하겠다.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특히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됐고요. 모든 비교과 활동 수상 경력과 개인 봉사활동, 또 자율 동아리 독서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흔히 자동봉진이라고 불리거든요. 이 자기소개서와 동아리, 봉사활동 같은 영역은 이 본인의 영역보다는 좀 부모의 영역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기존에도 얘기가 많이 돼 왔고 네. 때문에 부모의 그 사회적인 배경이나 사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번에 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오늘 발표 내용 교육계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또 고교 등급제 적용 여지가 생기는 이 고교 프로파일 제도 이것도 폐지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던 것 같은데요. 네, 앞서 이달 초에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이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것은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학생의 고등학교의 진학률이나 뭐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. 때문에 이처럼 고등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그 학교를 보고 이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좀 폐지해야 된다. 이런 쪽으로 방향이 나왔는데요.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도 역시 이러한 내용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같은 조치를 통해서 이제 대입에서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좀 차단하고 또 투명하고 내실 있게 그 개인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비율도 오늘 공개할 거라고 예고됐었는데 이 내용도 나왔죠. 네, 10%라고 나왔습니다. 예. 조금 놀랍기도 한데요. 사회통합전형, 즉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법제화까지 하겠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의무화되는 만큼 10% 선발은 각 대학에 모두 의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. 이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외에도 이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도 10%를 좀 선발하겠다. 또 이것은 학생부 교과 위주로만 선발하겠다. 이런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신세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수고했습니다. 예.